네, 반갑습니다. 이광사 지산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배우자나 애인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서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. 부모도 자식도 인간계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 중생으로 각자 그 서로의 업을 가지고 뭐 딱 그만큼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이 세계 80억 인구 중에 지금 내 부모님이 또 지금 내 자식이 이제 그런 인연으로 그 여러 조건들이 그 인연법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. 부부는 뭐 서류 정리해서 이렇게 이혼하면 뭐 남남이 되지만 뭐 부모 자식은 서로 아무리 연을 끊는다 해도 이미 그 몸을 빌려서 태어난 그 인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이제 그 좀 이제 다른 어떤 인연보다 아주 깊습니다. 뭐 서로 고를 수도 없고 또 줄 건 줘야 되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그 아주 명확한 사이입니다. 대를 이어서 태어나다 보니까 잠시 몸을 빌려서 그 태어난 인연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뭐 정리해버리곤 합니다.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키우셨고 뭐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을 키운다 뭐 이런 식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인간된 도리로 따지자면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.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고 뭐 자식에게 뭐 간병을 받을 때까지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막 태어나서는 이 부모의 보호가 이제 아주 절대적이죠. 그 아이가 자라고 이제 독립하고 또 결혼해서 점점 또 세월이 가면 이제 그 관계가 이렇게 점점 대등해지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내가 병상에 들거나 간병을 받아야 되면은 이제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 자식이 부모를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. 그 젊은 부모님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자식이 갓난아기로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. 이 먼저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아기가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만 생명체가 태어났다 싶겠지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우주, 또 다른 세상이 또 이렇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. 그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느끼실 겁니다. 뭐 저는 자식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그때 밀려오는 그 감동은 정말 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낳아준 배우자에게 너무 고맙고 또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작은 몸으로 그 응애하고 그 우는 건 이 자기가 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. 갓 태어난 생명체의 그 에너지는 그 지구상의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강합니다.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.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. 엄마는 조건 없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 헌신을 하고 아빠는 또 이제 슈퍼맨이 돼서 아이를 위해 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옵니다. 그럼 그 갓난아기는 누워서 계속 받기만 하느냐? 이게 안 그렇습니다. 이 운적으로 보면 지금 막 태어난 아기는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부모의 운을 좋게 바꿔놓습니다. 부모 나이가 뭐 이렇게 30대 중반 정도라면 이제 본인들이 어릴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때가 묻고 또 자신의 업장이 또 이렇게 쌓이면서 이 탁해지고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운을 거의 다 써버리게 됩니다. 그때쯤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막 태어난 그 조그만 아기가 그 내가 그 살고 싶다는 그 강력한 에너지로 자신의 아빠와 엄마의 운을 바꿔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게 하고 또 자신을 또 그렇게 키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분유값, 기저귀값 이렇게 벌어오라는 겁니다. 그걸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.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운이 바뀝니다. 그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갓난아기가 이 자기 운으로 이 부모까지 먹여 살리는 겁니다. 근데 부모들은 자기가 아기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 이래 착각을 잘 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은
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내 아이는 정성 들여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처님 모시듯이 이 자비심으로 이 아기를 키워야 됩니다. 이제 아기가 자라서 뭐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하거나 말을 잘 안 듣는 시기가 옵니다. 걱정스러운 마음에 넌 아직 미성년자고 엄마와 아빠가 이제 먹여 살려주고 있으니까 이 부모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잘 하십니다. 또 주변에서도 네가 아직 독립한 성인이 아니라면 부모 말을 무조건 잘 들어라 뭐 이런 말을 잘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서로 표현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정말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말 잘못된 표현이나 상처가 되는 말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내가 널 키워준다입니다. 이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뭐 이래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먹는 밥이나 뭐 자는 집까지 다 제공을 해서 뭐 또 이런 학교도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러준다는 표현을 쓰지만 아무리 자식이 어린 미성년이라고 해도 이 뭐뭐를 이래 해준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겁니다. 이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. 이 나중에 서로 입장이 역전이 되면 뭐 또 서로 감당 못할 일이 생깁니다. 물론 자식 키우기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생색낼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아직 자식이 어려서 그 많은 통제와 이 가정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표현은 정말 쓰면 안 됩니다.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해준다, 뭐 키워준다, 뭐 이런 뭐 애물단지 다루는 듯한 이런 표현은 이 자식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. 특히 또 사춘기 때 더 그렇죠. 이 성인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힘은 없지만 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독립하고 나면 뭐 뒤도 안 돌아보는 자식도 많습니다. 뭐 사는 게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그 어릴 때 받은 그런 상처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나도 사람인데 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이 상대를 존중을 해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.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사랑관계가 이 일방통행이면 오래 못 갑니다.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. 또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겁니다. 먹는 거, 입는 거, 학교생활 뭐 등등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의견을 말씀하시면 요즘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. 뭐 이런 경험은 각 가정마다 의외로 많으시죠. 자식도 부모의 인성을 그대로 닮아갑니다. 부모의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자식들도 그대로 배워갑니다. 자식은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부모이고 가족이니까 부모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버리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. 이 등에 칼을 꽂아도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을 합니다. 아니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. 아마 그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셨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결혼을 하셔서 이 손주까지 안겨드렸다면 더 잘 아시겠죠. 똑같습니다. 이 대물림을 합니다. 뭐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면서도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면서 하는 거 보면 엄마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죠. 뭐 치약을 끝까지 이렇게 쓰라든가 아니면 뭐 양말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으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한 일을 뭐 이렇게 생색내는 식으로 잘못 표현하면 이 가족 간에 정말 상처가 됩니다. 이런 말 한마디로 이를 많이들 싸우시죠. 이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서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표현이 서툴러서 뭐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면 진짜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. 아무리 내가 부모의 입장에 있더라도 이 강압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식의 표현은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. 이 자식의 나이를 떠나서 이 마음 편하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일상 대화에 살짝 뭐 이렇게 섞어서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이 대화로 풀어보면 이 분명히 문제점이 풀립니다. 그 한 번은 제가 TV에 그 요리
프로를 보는데 그 뭐 몇십 년 경력의 그 요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가정 요리를 이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근데 그 선생님 표현이 이런 겁니다. 자, 물을 썰어 줍니다. 뭐 냄비에 뭐 이렇게 넣어 줍니다. 또 뭐 냄비 뚜껑을 닫아 줍니다. 여기서 불을 또 줄여 줍니다. 또 음식을 접시에 담아 줍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먹어주면 될까요? 이 눈치채셨습니까? 계속 연달아서 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. 이 말끝마다 해줍니다. 해줍니다. 아니, 무가 자기 썰어 달라고 했나요? 자기가 먹고 싶어서 썰은 거죠. 이 무를 썰어 줍니다는 안 맞습니다. 이제 시청자들에게 만약에 어필하고 싶으면 무를 썰어 주세요가 맞죠. 썰어 줍니다와 썰어 주세요는 완전히 틀립니다. 썰어 줍니다는 내가 해준 거고요. 썰어 주세요는 내가 부탁을 한 겁니다. 약불로 해줍니다를 약불로 해주세요. 음식을 담아 줍니다를 음식을 담아 주세요. 해줬다는 표현은 집 밖에서도 안 쓰는 게 낫습니다. 비록 내가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아예 안 쓰는 게 낫습니다. 그러니까 해줬다는 표현을 쓰면 그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엄청 건방져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아예 안 쓰는 게 낫습니다. 생색을 안 내도 상대는 이미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베푼 자비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고 합니다. 특히 베푼 자비는 이 세 가지를 잊으라고 합니다.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다. 이 세 가지입니다. 자꾸 생각하면 섭섭하니까 그냥 잊으란 말입니다. 이 절에도 큰 돈 시주하시는 분들 그 딱 보면 티가 나죠. 그런 분들 뭐 절에 한번 떴다 하면 뭐 주지스님부터 뭐 아주 뭐 그냥 그 총무원이 비상입니다. 완전 뭐 국빈 영빈 대접하죠. 뭐 일반 신도들은 다 자기 하수인입니다. 아니, 부처님 아래 불법을 배우는 이 제자로서 아니, 깨우침을 향한 마음은 모두 평등합니다. 아니, 돈이 결정지는 문제가 아니죠. 혼자서 1,000만 원 내고 생색 내는 것보다 1,000명이 10,000원씩 내고 다 같이 동등하게 절에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시주를 받지를 말아야죠. 그래놓고 뭐 자기 뭐 별장 드나들듯이 막 드나듭니다. 그냥 마음으로 서로 느끼면 됩니다. 그 생색 내고 하다가 오히려 막 서로 섭섭하기만 합니다. 이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. 어린 자식은 그 부모의 양육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만약 대학까지 간다면 그 학비만 해도 그 엄청난 부담이지만 가능한 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. 또 부모는 세월이 흘러서 자식에게 어떤 간병을 받거나 뭐 또 이런 것들을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은 안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나 그 섭섭한 마음을 이 표현을 잘못해서 이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. 자식이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이 감싸주는 것이 부모입니다.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입니다. 또 자식은 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또 배우죠. 걸음마부터 젓가락질, 말투, 사투리까지 배웁니다.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죠. 아주 강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는 관계입니다. 각자의 업으로 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다. 그래서 상처가 안 되도록 서로를 존중해서 자식이 어리든 말든 그 일방통행이 아닌 의논을 하시고 또 내가 해드린 건 생색내지 말고 또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조금 더 화목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가족끼리 서로 생색내지 말고 다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자입니다. 내 가족 간에 그 사소한 말 한마디나 뭐 그런 사소한 일들로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 마음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물하십시오.